최근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기 위해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0대 노인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2시간 동안 병원 11곳을 돌아다니다 결국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병원들은 병상이나 의료진이 없다며 다른 병원 방문을 권했고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찾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거절당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매년 7,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은 지난달 31일 응급실 뺑뺑이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된 환자는 병상이 없을 경우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뺑뺑이 사망의 원인으로 응급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계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의료사고 책임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 사망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의협은 이를 근거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의사 정원 확대를 통한 응급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 사유별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의 부재가 11,680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병상 부족 5,730건 순이었습니다. 결국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감당할 공간이 아니라 응급 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부족해서 생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의료 인력 확보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의사 부족은 국내외 통계로도 입증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5명으로 평균 3.7명보다 훨씬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 공급과 의사 업무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5년엔 2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10년간 2,700여 명씩 늘려야 의사수 부족을 막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등이 반복되면서 의사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결국 정원을 얼마나 늘리냐인데 의사협회가 확대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뒤로 무려 17년간 묶여 있습니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늘어난 의대 졸업생들이 특정 진료 과목이나 대도시로만 계속 쏠린다면 의료 공백 문제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또 다시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응급의료 현장 근무 의료진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예산까지 투입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데다 건보 역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실효성 있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정도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응급실에서 환자 못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응급실 과밀화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이미 대형 병원의 응급실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중증 환자가 생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조차 경증 환자로 넘쳐나는 탓에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는 것이 의료강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발상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수술할 의사가 없는데도 무턱대고 환자를 맡았다간 오히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부위를 다친 응급 환자는 병원에 내과와 외과 전문의 등이 모두 있어야 수술할 수 있는 만큼 필수 의료 인력을 한 기관에 모으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